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그런데 사진이 없네요. 자, 지금부터 사진을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 안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더. 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 자, 여러분의 쉬팔로미와 함께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맨날 똑같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좀 식상해서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보려고 했는데 재미있었나요? 자, 아무튼 웃음 한번 웃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액세스 실행을 하고 경로 저장을 해서 잘 열고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고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도 개체 유형, 범주의 개체 유형을 확인해 주시고, 자, 역시 이번에도 테이블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미리 입력만 해놓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되는 필드가 무엇이냐? 공통되는 게 뭐 있어요? 판매 코드, 판매 코드. 그런데 여기는 OS, OS, OS 중복이 되죠. 자, 중복, 말복, 그 중복 말고. 자, OS, MS 중복이 안 되죠. 그러면 테이블 2의 판매 코드가 뭐로? 기본 키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 코드에 넣고 기본 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대문자 두 개죠. 대문자 두 자리. 자, 보시면 대문자 두 자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계로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 나오면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공통되는 필드가 판매 코드하고 판매 코드입니다. 어느 쪽 방에서 테이블 1에서 끌어도 되고 테이블 2에서 끌어도 되고, 대신 항상 무결성 참조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기 그러면 1대 다의 관계가 성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닫고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폼의 위치를 보면, 자, 여기 혹시 뭐 쉼표라든가 통화가 들어가 있으면 테이블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없죠. 없으니까 테이블에서 별도로 뭐 통화 설정이라든가 쉼표 스타일을 잡아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쿼리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만들기에 가서 자, 쿼리 디자인으로 가고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놓고, 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테이블 1과 2에서 필요한 필드들을 불러주면 되겠죠. 자, 먼저 사업장 있습니다. 사업장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수량, 수량 여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판매 형태, 판매 형태는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단가, 단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필드를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노원구, 종로구, 성파구 3개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조건을 안 줬다라는 거죠. 조건을. 자, 조건이 뭐죠? 판매 코드가 MS이면서, 판매 코드가 MS이면서 조건을 걸려고 봤더니 판매 코드가 안 들어와 있어요. 판매 코드 없는데 어디다가 조건을 걸어요? 그럼 판매 코드를 둘 중에 하나, 여기를 하던 여기를 하던 더블 클릭해서 두 개나 들어와 버렸네요. 딜리트 눌러주시고 판매 코드를 넣습니다. 여기 결과에는 판매 코드가 없는데 왜 넣죠? 자, 여기 보시면 판매 코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판매 코드가 없죠. 하지만 이 쿼리는 폼을 만들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판매 코드를 안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왜 집어넣었어요? 안 가지고 갈 건데. 여기 판매 코드가 MS이면서 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판매 코드가 들어오지 않아서 밑에다가 MS라는 조건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코드라는 필드를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지만, 폼에는 필요 없지만 이런 조건을 걸기 위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판매 코드의 조건에다가 뭐라고? 자, MS. 자, 이면서라고 그랬죠. 이면서. 자, 300 미만. 뭐가? 자, 판매 수량이. 자, 수량이 여기 있습니다. 300 미만. 300 미만이니까 작거나 같다죠. 자, 300 미만이거나 그랬습니다. 자, MS이면서 조건이 MS이면서 300 미만이거나 내려와야 되겠죠. 판매 코드가 다시 OS이면서 수량이 5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00 이상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미만이고 여기는 이상이죠. 또 판매 코드가 왜 필요한 건지. 자, 결과에는 필요 없지만
조건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3개가 나왔죠. 이제 노원구, 종로구, 송파구. 그 다음에 650, 900, 200, 650, 900. 온라인 멤버십 520, 520, 450.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폼용 쿼리로 저장을 하시고 창을, 자, 정렬도 필요한가요? 정렬은 현재는 맞죠. 이렇게 문제에서 정렬이 있나요? 정렬 지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정렬은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폼 디자인 있습니다. 폼 디자인. 자, 우선 창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열고,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용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주시고 창 닫고 다시 한 17 정도까지 열겠습니다. 17 정도까지. 자, 그리고 내용을 써야 되겠죠. 자, 내용을 쓸 때는 자, MS 자, 디자인 모드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판매 코드가 MS이면서 수량이 300 미만이거나 판매 코드가 OS이면서, 여기서 엔터는 안 먹죠. 컨트롤 엔터, 이때는 컨트롤 엔터이면서 수량이 500 이상인 현황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14포인트 정도로 조절을 하고 옆으로 늘리겠습니다. 자, 옆으로도 조금 늘려주시고, 자,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폼에 필요한 쿼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창을 좀 크게 열고 다시, 자, 디자인의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건, 자, 목록 상자의 테이블 쿼리를 만드는 거고, 다음, 그리고 쿼리에 가서 폼용 쿼리를 넣어줍니다. 폼용 쿼리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다 필요한가요? 판매 코드를 우리가 쿼리에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조건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나 실제 폼에는 이 판매 코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모두 다 밀어 넣었는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코드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는 판매 코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쿼리에서는 조건 때문에 만들어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여기서 안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서, 자, 이렇게 사업장 수량 판매 형태 단가까지만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마침, 그리고 여기는 지워버리시고 이 결과를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열 이름을 예로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 기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자, 이런 형태로 만든 거죠. 이렇게. 자, 단가까지밖에 없죠. 마지막에 판매 코드는 넣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너무 좀 기니까 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뭐 안 줄여도 크게 상관없는데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보기 좋게 몰아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SQL 작성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디자인 모드로 다시 넘겨주시고 리스트 박스 작성 시, 자, 레이블을 이용해서 리스트 박스 작성 시 조회시죠. 조회시 작성문 SQL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폼용 쿼리를 더블 클릭을 하고 폼용 쿼리 제목에서 SQL 보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블럭 잡혀 있으니까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하셔야 되고, 자, 해놓고 컨트롤 V를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작성된 SQL문을 복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줄이고 다시 왼쪽으로 좀 당기고, 자, 이렇게 당겨 주시고, 자, 옆에도 이 위에 가장 위에 맞게끔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좀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내리고 이것도, 자, 이렇게 안 잘리죠?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고 여기도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자, SQL문 테두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투명이니까 투명 없네요. 자, 테두리 스타일 여기 있어요. 여기 배경 스타일이네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주는 겁니다. 점선으로.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너무 길게 넘어갔죠? 자, 우리는 한 17 정도까지라고 했습니다. 16에서 15에서 16 정도, 17 정도.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당겨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고 다 됐죠?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밑에도 조금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폼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폼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가 확인이 되니까 이 SQL문은 확인 안 되지만 이거는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용 쿼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먼저 보고서를 보면서 자, 보고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가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자, 보고서에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업장이죠. 사업장 더블클릭, 그 다음에 수량 더블클릭, 단가 더블클릭,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없네요. 세액도 없고 택배비도 없고 총액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넣고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자, 작성기를 클릭을 하고 공급가액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공급가액 콜론. 자,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공급가액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게 세액. 자, 세액 들어갑니다. 세액 콜론. 세액은 또 어떻게 넣으라고 되어 있죠? 세액은 자, 공급가액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0% 곱하기 10%로 하면 안 돼요. XS에서는 퍼센트를 쓸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어떻게 0.1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까지 계산하고 다음 작성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이 뭐죠? 택배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택배비 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택배비 콜론. 택배비는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요? 수량이 1000이죠. 1000. 1000 이상이면 3%, 500 이상이면 5000 같았고 500 이상이면 4%, 나머지는 5%로 계산하라. 퍼센트는 입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반드시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먼저 함수는 3%, 4%, 5% 세 가지 경우네요. 3%, 4%, 5% 세 가지 경우니까 if를 써야 되겠죠. IIF 뭐가? 수량이 가로 열고 수량이 얼마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00 하나 둘 셋 1000 이상이면 어떻게? 공급가액의 3% 곱하기 3%니까 0.03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나누기 100을 해보시면 알아요. 나누기 100을. 자, 쉼표. 그 다음에 수량이 이번에는 50 이상 앞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if처럼. 자, 복사하고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500 이상 5000으로 보지 마시고 자, 500 이상이면 4%. 뭐의 4%? 역시 공급가액의 4%라는 소리입니다. 0.04. 그 다음에 나머지는 5%.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급가액의 그냥 5% 쓰시면 안 돼요. 자, 공급가액의 곱하기 0.05. 그리고 가로를 두 번 해야 되겠죠. if를 두 번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택배비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총액을 계산해야 돼요. 총액은 자, 여기서 공급가액. 자, 총액 보겠습니다. 자, 작성기 총액 콜론. 자, 공급가액 플러스 자, 플러스 세액 플러스 택배비로 계산이 됩니다. 자, 마무리가 됐으면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류 없이 다 나오네요. 자, 보고서의 결과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용 쿼리를 만들었으면 보고서용 쿼리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용 쿼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판매 형태별로 구분 정리한 후라고 있습니다. 판매 형태별로. 자, 그러면 먼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가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자, 보고서용 쿼리가 있습니다. 보고서용 쿼리가. 자, 전부 다 밀어넣어야 되겠죠. 전부 다 밀어넣고 다음. 그리고 판매 형태별로 구분 정리한 후 그런데 판매 형태가 없어요. 어쩌라고? 없어버려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지만 여기에 요약 옵션이 없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잘못했은 것 같아요. 잘못했어. 자, 보고서용 쿼리를 다시 디자인 모드로 열겠습니다. 보고서용 쿼리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홈에 가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셔야 되고 바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열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판매 형태별로 구분 정리하라고 했는데 판매 형태가 여기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폼에서 마지막 판매 코드 있었죠. OS 이거 필요 없는데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판매 형태를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판매 형태. 필요 없는데 이걸 왜 넣어요? 결과에 판매 형태가 없는데 판매 형태가 총액까지죠. 총액까지입니다. 판매 형태는 없는데 왜 집어넣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잠깐.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자, 여기서 자, 아까 우리가 OSMS 있었죠? 판매 코드는 결과에 없어요. 결과에 없는데 폼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폼을 만들 때 이 판매 코드는 안 쓰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여기 판매 코드를 다 밀어 넣어버렸네요. 판매 코드는 쓰지 말아야 되겠죠. 판매 코드는.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코드가 다 들어가 버렸네요. 여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판매 코드를 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판매 코드를. 자, 이 부분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판매 코드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판매 코드가 들어와 있죠. 이게. 자, 그런데 결과에는 없어요. 자, 이미지가 중간에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안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필요한 것을 넣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보고서의 경우에는 판매 형태가 결과에 없습니다. 판매 형태가. 그런데 넣어주는 이유 뭐라고? 자, 아까 우리가 무슨 별로 그렇죠. 판매 형태 별로. 자, 판매 형태 필드는 보고서 필드에 결과에 없지만 소개, 합계 등의 이런 그룹별로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 차후에 다시 쿼리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지금처럼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뒤에 판매 형태를 넣은 겁니다. 역시 보고서에는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보고서용 쿼리에서 자, 맨 밑에 판매 형태가 필요 없지만 넣어줘야 돼요. 왜? 자, 왜 넣어줘야 되느냐? 넣어야 여기서 판매 형태별로 그룹이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판매 형태별로 구분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형태를 빼버리면 여기서 넣어줄 게 없죠. 그래서 판매 형태까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판매 형태를 그룹으로 올려줍니다. 판매 형태를 그룹으로. 자,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여기 요약 옵션에 들어가서 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세액, 택배비, 총액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세액, 택배비, 총액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합계 부분이죠. 그래서 세액, 택배비, 총액 세 가지를 넣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2003 형태로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정을 넣어주시면 자, 결과에 보시면 사업장부터 있습니다. 사업장부터. 그런데 여기는 판매 형태가 들어와 있네요. 사업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판매 형태. 이전 문제 형태라면 그 레이아웃에서 해제하고 이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판매 형태가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넣은 거죠? 왜? 밑에 요약 옵션을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요약 옵션들을 해주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아, 여기. 요약 옵션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판매 형태를 그룹을 안 줬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수작업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 만들고 나서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앞으로 당겨지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건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룹화 및 정렬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룹화 및 정렬. 판매 형태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판매 형태에 대한 머리글은 없애버리면 되겠죠. 머리글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였죠? 자, 판매 형태가 같으면 사업장의 오름차순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추가를 해서 사업장의 오름차순. 역시 사업장에 머리글이 생기니까 여기서 머리글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됐죠? 17까지 우리는 17까지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땡겨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만큼 땡겨 놓을게요. 물론 아랫부분은 지워버리고 나중에 복사해서 써도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너무 조금 내려온 것 같으니까 약간 위로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17 정도까지로 마무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룹화 정렬은 없애고,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사업장이 너무 길어요. 사업장은 길고 세액은 또 옆으로 너무 늘어난 것 같고, 자, 그래서 사업장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사업장을 먼저 가운데 정렬부터 할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거기서 디자인에서 가운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범위를 잡고 가운데. 자, 가운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얘네들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한번 더 누르면 이제 가운데로 됐죠. 사업장은 조금 줄이고, 수량은 숫자니까 조금 늘려볼까요? 단가도 조금 늘려보고, 공급가액도 조금 늘려보고, 세액은 너무 큰 것 같죠? 세액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배비도 늘리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자, 결과물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택배비까지 있고 총액은 넣었는데 어디로 갔어? 총액은 어디로 갔어? 다 어디 간 거야? 저 없죠, 총액. 자,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잘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총액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총액을. 자, 여기 레이블을 이용해서, 레이블 양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총액이라고 쓰겠습니다. 총액. 자,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자, 총액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실제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블이 아닌 텍스트를 이용해서, 자, 아래쪽에다가 앞에 텍스트는 지워버리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위에하고 맞추겠습니다. 자, 총액도 값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17까지 하고, 그러면 세액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세액을 줄이고, 택배비는 조금 늘리고. 자,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졌으니까 따로따로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Z 잘못 눌렀어요. 자,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좁은 것 같으니까 창을 조금 늘려서, 자, 이런 게 사소한 게 맞추는 게 시간이 걸려요. 사소한 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방향 키를 움직여 주시면 조금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다시 보기를 하면 총액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쓰기만 했지 우리가 언바운드로 되어 있죠. 언바운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맨 뒤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여기를 총액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총액으로. 자, 총액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총액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머리글에 대한, 보고서 제목에 대한, 자, 이 부분을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우에 살짝 보이죠? 자, 도서 판매 형태별 명세서. 자, 그래서 16포인트 정도로 주시고, 자, 가운데 정렬해서 약간 얘도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날짜 들어가 있네요. 작성일자 날짜. 역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는 자, 작성일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라고 써야 되겠죠? 속성에 들어가서 는 데이트. 물론 now 함수를 걸어도 됩니다. now 함수를 상관없습니다. 자,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고, 연도 4자리 1월 2자리 1 2자리입니다. 그래서 YYY 형식에서는 YYY-MM-DD로 자, 연월일의 4자리 2자리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조금 넓은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높이가 안 맞죠? 약간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런 거 누르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누르고.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맞춰줄게요.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날짜는 자 볼까요. 사이가 떨어져 있죠.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조금 왼쪽 정렬로, 날짜는 왼쪽 정렬로 주시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날짜 맞추고 그 다음에 밑줄 같은 거 그어줘야 되겠죠. 이 사이도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죠. 이 사이도.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 사이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 부분. 필요한 게 현재 소개 부분에서 필요한 게 세액 택배비 총액이죠. 세액 택배비 총액. 자, 그러면 얘는 세액이니까 세액에 맞춰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세액. 그 다음에 택배비. 얘는 택배비죠. 택배비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총액에 대한 합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당겨 옵니다. 자, 그리고 속성을 이용해서 썸을 걸어줘야 되겠죠. 썸 가로 열고 뭐에 대한? 총액에 대한. 물론 자, 여기서 복사하지 않고 여기서 택배비를 복사해서 택배비 대신에 총액만 걸어줘도 되겠죠. 자, 옆에 거 복사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밑줄도 좀 주시고 선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 위에다가 선을 긋게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래쪽도 선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선 두 개를 잡고 밑에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자, 여기 투명으로 되어 있죠.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멤버십 합계라고 되어 있죠. 멤버십 합계, 온라인 합계. 자, 이게 뭐예요? 멤버십 온라인 이게 뭡니까? 자, 멤버십 온라인 여기는 없네요. 자, 한번 테이블을 열어볼까요? 멤버십 온라인 여기도 없는 것 같고. 자, 테이블 2도 열어보면은 멤버십 온라인 뭐예요 이게? 판매 형태입니다. 판매 형태. 아, 판매 형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자, 얘는 역시 딜리트로 지워버리고 자, 아래로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여기다가 속성을 이용해서 판매 형태였었죠. 아까 그게 는 판매 형태 엔드 연산자 자, 소개였나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앞에가 뭔지 이 앞에가 뭔지를 여기에는 현재 없죠. 여기에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없으니까 테이블 등을 열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멤버십 소개 맞나요? 자, 멤버십 합계네요. 멤버십 합계. 자, 여기다가 합계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가서 디자인으로 가서 여기도 다시 이렇게 줄여주시고 멤버십 합계가 되겠죠. 합계. 자, 이렇게 해서 멤버십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뭐 천단위 세 자리마다 이런 것들은 수량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돈이죠. 돈.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또 평균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이쪽에 와서 컨트롤 V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역시 다 이 부분은 평균이 들어갈 자리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총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부분은 없네요. 택배비에 대한 평균은 없죠 또. 그럼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어요. 여기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속성에서 썸이 아니라 AVG로 는 AVG. 자, 그리고 형식은 평균이니까 자, 표준으로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금액 세액이니까 통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썸이 아니라 AVG가 돼야 되고 여기 역시 통화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들도 전부 다 금액이죠. 여기도 금액이고 전부 다 한꺼번에 마우스로 드래그 있습니다. 통화에 가서 잡아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쭉 드래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통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량은 통화가 아니니까 형식에 들어가서 표준의
소수점 자릿수를 없애게끔 0을 주시면 됩니다. 0을. 통화는 0을 안 주셔도 표준은 반드시 0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천 단위 들어가는 것들은 천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화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옮겨줘야 되겠죠. 결과물 좀 보시면 여기에 있네요. 사업장과 수량, 사업장과 수량. 그럼 여기도 총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디자인 모드에 가서, 자, 이만큼 여기를 옮겨주시고, 여기 있는 것들은 지워버리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총 평균. 자,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이제 선이 있어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약간 내려주시고, 선을 먼저 여기 있는 걸로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들어갔죠, 선이. 자, 선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다시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이제. 자, 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선들이 들어갔으니까 선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선을 굵게 하려면 더 굵게도 가능하겠죠. 자, 선을 이렇게 잡고, 자, Shift를 이용해서 같이 잡아서 속성에 들어가서 선을 가는 선이 아니라 한 2포인트 정도로, 자, 이렇게 굵게 해주시면 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굵게 들어갔죠? 자, 그 여기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자, 이 보고서는 이 서식을 맞추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확인하고, 자, 확인했으면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인쇄 미리 보기. 자, 그래서 여백을 넓게 주시고, 페이지 설정에서 상단을 60으로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혹시 잘리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좀 맞춰주시는 게 낫겠죠.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쇄 부분을 이용해서, 물론 여기서 인쇄하는 게 아니죠. 나가서 해야 되니까 저장만 우선 해줍니다. 저장만 해두고, 자, 이렇게 이제 감독관 PC로 옮겨서, 자, 열기를 하시고, 여기서 인쇄 보기, 인쇄 미리 보기. 그리고 혹시 여백이 안 맞으면 여백 한번 눌러주시고, 페이지 설정에서 위에 60, 또 안 돼 있죠. 이렇게 60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상단이 확인됐습니다. 자, 확인되면 인쇄 버튼을 눌러서 1페이지에서 1페이지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인쇄하면은 결과물을 확인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010년 1회 D형 XS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10년 2회 문제를 가지고 1년에 총 3회 시험이 있어요. 2회, 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2010년 2회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자, 2회 시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